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재수들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방송이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앙빵입니다. 네, 해는 바뀌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개런트를 규탄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연말에 마지막 방송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제가 좀 연말 연시 제가 좀 건강상의 문제가 계속 보이네요. 뭐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데 독감으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뭐 감기, 독감, 뭐 코로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프면 제깍제깍 약 드시고. 우리 개물님도 지금 약간 독감 증세인 것 같아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도 주변에 막 독감이네 뭐네 뭐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일단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수원 삼성 블루윙즈 프런트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냥 뭉개자. 아마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우리가 강등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입장문도, 어떠한 반성문도, 어떠한 사과문도, 어떠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나 없이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뭉개자. 이래도 개랑들 지랄할 거고 저래도 지랄할 거 그냥 뭉개자. 이보세요들, 뭉개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개런트들 여기저기 수원 삼성 팬들 관련돼서 다 그 뒷조사라든지 그런 뭐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 주구장창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제대로 된 사과문이나 올리세요. 그리고 그걸 왜 연구해? 몰라, 지금 팬들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거 지금 일일이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있잖아, 걔네들. 솔직히 이 방송 프런트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찔리죠. 솔직히 찔리죠. 그럴 시간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나 제대로 좀 연구해서 그 팬들의 뭘 입장문을 내놔도 팬들이 수긍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씨발 그래도 올해 희망이라도 한번 가져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이라도 깨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팬들 반응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이런 거나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솔직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다 아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야 진짜 프런트 진짜 뭉갠다고 다 될 거 아니다 이거.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뭉개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팬들이 지쳐서 그냥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면은 자 이제 우리 강등을 위해서 달려보자 그러겠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강등을 위해서보다는 승격이겠죠. 승격을 위해서. 더 이상 강등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뭉개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게 뭉개고 있죠. 그리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판단하겠죠. 네, 효과 좀 보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프런트들에 대한 그런 화살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냥 우리가 그냥 큰 흐름만 이야기합시다. 결국에는 뭐 대표이사 안 바뀌죠. 사실 뭐 대표이사라는 게 삼성스포츠단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사람인데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스포츠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적어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제일기획이든 삼성전자든 그쪽 내에서는 그래도 제법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있고 아직도 잘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스포츠에서 역량이 없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럼 그런 거를 빨리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국에는 뭐야. 지금 삼성 스포츠단 모든 전체가 다 주저앉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최악이라는 강등까지 당해놓고서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뭉개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네들 힘들다고 얘기해도 얼마나 한직이고 꿀 빠는 자리면은 뭉개도 그냥 넘어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팽배한 거죠. 이게. 뭐 통장 보면서 희열을 느끼겠지.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일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이 저럴 수는 없어. 제대로 그 사고가 박힌 조직이나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좀 있으면은 이제 시즌
시작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즌 경쟁해야 되는 뭐 충주, 청주, 아산, 뭐 안산, 천안. 천안, 이랜드 이런 데는 뭐 경남도 포함해서 그런 데는 이미 지금 다 선수 관련, 프런트, 뭐 감독 관련 다 이미 다 나왔지. 청사진 다 나왔지. 그리고 어디 재계약 한 해 보내네 다 나왔지. 그래서 뭐 지금 니들 상황이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상황은 니들 스스로 만든 상황이고 그거 지금 수습 못해서 뭐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한번 해봐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뭐 팬들이 그 수원 삼성 팬 사이트에다가 뭐 이런저런 악담 쓴 거 보고 가슴이 아픈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봤으면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입단속 시키려고 애쓰는 거는 씨발놈들아, 해도 너무하잖아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보면은. 일부 리그에서 어차피 낙제점 운영해가지고 강등 당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2부 리그 강등 당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보면은 2부 리그 방금 말했던 그 기라성 같은 우리 라이벌들 있잖아요. 라이벌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2부 리그보다 운영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런트들은 그 2부 리그 팀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나 삼성맨인데 저 우스운 새끼들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걔네보다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보이는 게 뭐 지금 뭐 단독이고 아직 확정된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말 K리그 1이고 2고 기고 나는 애들 다 지금 끌어모아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독은 염기훈 그냥 앉혀놓고 뭐 기껏 영입한다는 게 기면 말 같자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라이 씨발놈들아. 그리고 뭐 이 방송 들으면 이 방송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섭섭하다고 또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러면 또 우리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개새끼들아. 맞잖아 씨발. 너무하잖아. 우리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어. 근데 지금 어떠한 답변도 니네들 내부 상황은 난 모르겠고 그리고 그 내부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니들 스스로 만든 거고. 그리고 팬들도 그 개런트 특유의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는 게 1부 리그에 한참 그 운빨로다 머물렀을 때는 영입시장 실패하면 하는 얘기가 2부 리그에서 유망한 애들은 2부 리그 팀들 승격해야 되니까 안 놔준다 이러고 1부 리그에서 경쟁 팀들에 있는 괜찮은 선수들은 우리하고 라이벌 관계고 뭐 저기 뭐 같은 뭐 성적이 비슷하니까 안 놔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팀들의 영입시장이 다 닫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물건 뭐 그 좋은 선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2부 리그까지 내려왔는데 2부 리그 와가지고는 또 하는 얘기가 그걸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2부 리그 팀들에서 선수 빼오려니까 2부 리그 팀들은 안 줄 거다. 우리가 같은 리그니까. 그건 니들이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 보면은 1, 2부 리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1부 리그 팀끼리도 트레이드 자주 하고 그러는데 수원 삼성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즌 내내 했어야 될 그 선수들 욕 있잖아. 그거는 너무 진짜 수준 떨어지고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는 애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욕할 기분도 안 나는 약간 그런 구성이었죠. 그리고 그런 애들 모아놓은 거는 프런트가 다 한 거잖아. 씨발,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 감독 권한이 뭐가 있었어. 그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감독이 지들 입맛에 맞는 선수들 싸구려 FA로 다 데리고 와놓고 질 떨어지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 다 프런트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라고. 맞잖아. 지들이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병근 감독은 밀리치하고 한우강을 몰랐죠? 오든지? 아니 뭐 어디서 뭐 놀래미나 우럭만 모아놓고서 그런 회를 갖다가 썰어놓고서 왜 참돔 맛이 나기를 원하고 감성돔 맛이 나기를 원해. 이거 정신병자지 그거는. 그건 1부 리그 있을 때도 2부 리그 선수 영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봐도 다른 팀 잘 나가는 팀들 2부 리그 애들 영입하는 거 보면은 진짜 좀 도움 될 만한 애들 영입하는데 수원은 딱 영입하는 거 보면 2부 리그에서도 떨어지는 애들이거나 2부 리그에서도 이제 기량 꺾어가지고 거의 커리어 막바지에 있는 애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음흉하게 뒤에서 팬들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거나 쳐보고 앉아있고 아니 뭐 그거라도 그래 그런 거라도 찾아보면서
고치고 개선할 의지라도 있으면은 내가 뭐 그런 거 해도 뭘 안 하겠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강등당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팬들만 난리야, 그냥. 뭐가 달라졌는데? 야, 사실 지들이 봐도 웃기지 않냐? 지들끼리도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면서 지들끼리도 껄껄껄 웃으면서 12월 30일 날 퇴근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갔을 거야. 새해 복은 님이 조시다, 씨발. 뭐 어쨌든 우리가 제가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악담이나 퍼부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시즌 내내 스탠스도 그럴 것 같고, 우리가 당장 승격을 바라보는 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격에 대한 장밋빛 미래는 요원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2024년 1월 2일의 저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블루샤인 형님께서 요새 제가 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회력 좀 채우라고, 회력 보충하라고 이렇게 회도 보내주셔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어부지리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네. 강담동, 진짜, 와. 강담동. 너무 좋네요. 참, 그 24년 첫날부터 텐션이 장난 아니네요. 예,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열받다라기보다는 그냥 한심해서. 그냥 니들 보고 있으면 한심해서. 그러니까 왜 보면은 그런 데들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기업 구단인데 팀 해체하고 싶은데 해체 못하는 팀들 있잖아요. 수원 프런트를 통째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 것도 있어. 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 광주의 이정효 감독이 우리 선수들 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훈련장 제대로 안 갖춰 있다고 맨날 징징거렸잖아. 그게 결국에는 효과를 얻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은 선수들도 마찬가지.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거 말하는 선수, 뭐 내부에서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 하나 없잖아. 감독도 뭐 이런 애 필요하다, 저런 애 필요하다 없잖아. 프런트가 다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안 통하는 거 아니까는 뭐 인터뷰할 때도 뭐 우리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볼까,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배가 처불러가지고 안 한 거다밖에 얘기 안 하잖아. 맞잖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배가 처불러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강등도 안 아쉬워요. 그거밖에 더 돼? 맞잖아. 그냥 그런 팀인 거야. 그냥 진짜 우리가 늘 하듯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거지. 이거 실력으로 당당하게 강등된 거니까. 그러니까 팬들만 안달복달이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개런트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 선수의 질이 뭐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제는 되게 이제 곁다리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왜 불보듯이 뻔하고 능력 없는 애들 모아놓은 팀이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러면 강등이 되었을 때 조금 먼 좀 옆나라의 리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승격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특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 뭐 한두 회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개, 4개 정도 아마 연달아서 기획물로 시리즈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연말 동안 자료조사 좀 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Q가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쭉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점을 통해서 뭐 승격을 이루었다, 이런 부분이 뭐 수원 삼성과 닮았다, 또는 수원 삼성이 프런트가 무능하고 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요런 식으로 해야 우리는 승격할 수 있다, 요런 방향의 이야기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각각 몇몇 팀들의 사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그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뭐 한 회 특집, 2회 특집, 3회 특집 요런 식으로 좀 나갈 것 같으니까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듣다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 좀 Q가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강등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 프런트나 선수나 지금 늘 하는 생각이, 2년 내내 하는 생각이 운이 나빠서 플레이오프 갔다, 운이 나빠서 강등당했다, 이따위 미친 마인드로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 원인과 이유가 다 있고
그래서 당연히 강등은 못 피하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등의 교집합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금 조사한 거는 J리그 위주로 봤고요. J리그가 리그가 좀 팀도 많고 우승하는 팀들도 매번 뭐 하나 팀만 계속 하는 게 또 아니고 계속 바뀌고 강등대하는 팀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이 팀들이 뭘 하다가 강등 당했고 뭘 해서 바로 승격하고 그랬나를 조금 조사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사한 팀이 주빌로 이아타예요. 주빌로 이아타는 90년대부터 축구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팀일 텐데 이 팀이 일본에서 수원 삼성하고 유사할 정도로 몰락하는 과정이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타겟팅해서 조사한 게 아닌데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소름 돋아서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뭐 작게는 3회, 좀 늘려서 많게 올리면 한 4회 정도가 시즌 전 뭐 요런 식으로 좀 나갈 것 같고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주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아마 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듣기 전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전제가 J리그판 충격 강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원 삼성 강등이 충격적이지 않고 당연히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은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그 K리그를 자주 안 보는 분들은 충격 강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 일하는 데에서도 K리그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수원 삼성이 강등당했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끝발 날렸던 팀들이 유상하게 몰락하면서 충격 강등을 당한 게 J리그도 상당히 사례가 많고 지금 오늘은 주빌로 이아타를 하지만은 주빌로 이아타 말고 지금 두 개 더 조사했는데요. 오늘 팀명은 까발리긴 그렇고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주빌로 이아타 일단 먼저 들어가자면요. 2013 시즌에 18개 팀 중에 17을 해가지고 강등을 당했어요. 이때 첫 강등인데 주빌로 이아타의 충격 강등은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되게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내용을 사사히 보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된 준비 과정이 약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등 연대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자면은 주빌로 이아타의 지금 뭐 잘 나갔을 때 얘기를 하자면은 주빌로 이아타 강등이 2013년도에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구단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는 좀 중위권에 있었지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강등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위권이 그냥 어물쩡해가지고 중위권에 살짝 걸친 게 아니고 그냥 강등 당할 약간 초석을 좀 마련한 것 같았어요. 그 점에 있어서 수원 삼성하고 굉장히 유사하네. 수원 삼성도 뭐 진짜 강등만 안 당했지 뭐 그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잖아. 그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맨날 인천을 뭐 생존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인천은 승강 풀업조차도 가본 적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맨날 괴물이 명문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맨날 인천이 뭐 저런 팬 어떻게 막 심장 떨려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승강 풀업도 한 번 안 해본 게 인천이에요. 부럽다. 중간에 좀 운이 따라가지고 상주였나? 그때 김천으로 연고 이전하면서 자동 강등되면서 그때 좀 살아남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는 플레이오프도 안 갔어요. 맞아. 그게 사실이긴 하고요. 다시 주빌로 이아타로 돌아가서 90년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주빌로 이아타가 전성기였는데요. 그때 가시마 엔틀러스하고 대표적인 그 J리그에서 강호였고요. 그때 그 무렵에 90년대 중반에 주빌로 이아타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의 그 한스 우프트라는 감독이었대요. 이 감독이 진짜 올드 축구 팬들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그 일본 축구 국가대표 화면 보면은 약간 흑인 완전 검은치 않고 살짝 흑인 같은 그런 아저씨가 감독하고 있었던 거를 중계하는 애 잡히긴 하거든요. 그게 그분인데요. 이분이 주빌로 이아타의 감독에 오면서 약간 유럽의 선진 축구를 이식하고 그때 그 무렵에 주빌로 이아타에는 그 브라질의 레전드 둔가가 입단해가지고 되게 축구의 격을 높여놨거든요. 그치. 그때 당시만 해도 K리그 또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창 일본에 많이 가면서 그때 이제 주빌로 이와타라는 이름이 많이 좀 우리나라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지. 그렇죠. 그래서 몇 단계 높은 축구를 보여줬다는 게 주빌로 이와타고요. 가장 혁신적인 구단, 일본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 기조로 97년엔 리그 우승을 처음 했고요. 99년도엔 리그 우승과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 2002년도엔 리그 우승을 거두면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황금기도 수원 삼성하고 겹치네요. 그러니까 딱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 하지만 이런 단기간의 성공은 그 자만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평가는 자만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룬 그 과거의 업적에 좀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개런트하고 일맥상통하네. 그러니까 90년대에 내가 했던 이게 방식이 그냥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끽하는 소리가 팬들이 아직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그런 팬 아무도 없어요. 니들만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요. 하고 지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지. 맞아요. 응.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욕을 할 때 보면 자기의 약점을 남한테 그치. 욕한다고. 응. 야, 이 멍청한 새끼 하면은 자기가 멍청해서 컴플렉스 있거나 막 약간 그런 다른 얘기 있는데 야, 이 잘생긴 놈아. 깜짝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잘생겼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다시 마지막 리그 우승으로 돌아갈게요. 2002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빌로 이와타에서는 당시 일본의 최고의 유망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카하라인데 다카하라 아시죠? 알지. 예. 많이 들어봤는데? 2010년에 수원 삼성에 한번 왔었잖아요. 어. 잠깐 왔다가 갔는데 이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최고 유망주였고요. 그때 뭐 주빌로 이와타 교토상가에서는 데뷔했는데 그 다음에 주빌로 이와타 갔다가 이 선수가 유망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엔 제 기억으로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자꾸 축구 유학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카하라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보카 주니어스 아르헨티나 명문이잖아요. 거기로 임대를 갔다가 2002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27경기 나와서 26골을 넣었습니다. 미쳤네. 그래서 리그 최연속 득점하고 MVP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유망주를 발굴시켜서 유럽 진출까지 시키는 되게 모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수원 삼성으로 따지면은 권창훈의 사례가 있죠.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지금. 권창훈의 사례인데 권창훈이 지금 일단 다카라는 함부르크 SB로 갔는데 그때 분데스리가의 좀 강팀이었잖아요. 권창훈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에 조금 그 강호는 아니지만 디종으로 갔지만은 비교군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주를 잘 키워서 유럽 진출까지 성공시킨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빌로 이와타는 이때 약간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때쯤 되면은 유망주 하나 터트려가지고 이랬으면은 큰 돈도 벌고 하니까 유망주에 좀 집중 투자해가지고 리빌딩 하면서 유망주도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이 다카라의 이적을 단순히 그냥 이적료 벌어다 주는 수입원으로 약간 생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도 그러면 이와타고 이런 거 있나? 뉴스에 이와타 고등학교 메탄고맹고.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있을 것 같고요. 같다. 그 주빌로 이와타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선택을 뭐 했냐면요. 유망주 육성 대신에 90년대 황금기를 보냈다고 짧게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하고 관계자가 중심이 된 올드보이 네트워크를 구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90년대 베테랑들 중심으로다가 팀을 결속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 지금 이 말을 듣고 느끼는 감이 뭐냐면 우리가 98 프랑스 월드컵 당시 일본 국가대표 애들 있잖아. 네. 그 느낌의 애들을 갖다가 그냥 그 팀에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쓰는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아마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유망주 모아놓는다고 해서 팀이 무조건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노장 모아놓는다고 해서 팀이 망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빌로 이와타는 90년대 중반에 날렸던 선수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일본 축구 관계자들은 주빌로 이와타는 세대교체에 이제 필요한 그런 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올드보이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침이 일단은 2003 시즌까지 리그컵 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성적 하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좀 이따 뭐 나이는 얘기할 건데 그 선수들이 뭐 천년만년 체력 유지하면서 제대로 뛰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주빌로 이하타가 조금 중위권으로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항상 이런 그 고충을 겪는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팀의 컨셉을 프런트가 정해. 그러니까 수원으로 치면은 뭐 메탄고 유스 라인업을 뭐 끌어서 쓰겠다라는 감독은 리얼 블루고. 리얼 블루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못 태어나오니까 그냥 팀이 그냥 주저앉는데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체력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유망주 육성은 또 안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대체 자원이 없어요. 서브에 대체 자원이 없으니까 이 선수들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적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중위권으로 내려오는 양세로 많이 흘렀고요. 이 무렵에 올드보이 정책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빌로 이하타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감독 교체하던 팀이었는데 1년 단위로 감독을 교체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월 단위로 교체는 안 했네. 어느 팀처럼. 뭐 팀처럼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 교체 타임라인을 보니까는 2003년도부터 거의 한 시즌마다 감독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상위권 팀이었잖아요. 근데 2003년도 그 기점으로 내려오니까 그 주빌로 이하타에서도 구단에서도 올드보이 정책 내보냈지만은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자기네들도 문제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리빌딩 하겠다고 세대 교체 하겠다고 분위기 바꾸겠다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데 이 감독이 그 98년도 월드컵 끝나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필립 트루시에. 그 양반은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감독 빼고는 웬만하면 성하고 이름까지 다 외우는 일 잘 없거든. 근데 필립 트루시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오래 봐왔던 사람이고 자주 봐왔던 사람인데다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안경을 뭐 끼고 있는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 옆집 아저씨처럼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90년대 축구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일본하고 저기 한국 국가대표하고 관계를 봤을 때 필립 트루시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나는 미우라보다 트루시에가 더 얼굴이 잘생겼네.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하여튼 그 사단에 들어갔던 코치가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다가 그 주빌로 이하타에 2005년도에 오게 됩니다. 이 감독이 그 지금 경력을 보니까 올림픽 대표까지 하고 그랬으면 유망주 육성에 좀 일가견이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대 교체 하겠다고 주빌로 이하타 구단에서도 이 감독을 선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유망주를 영입해가지고 팀을 꾸렸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수원 삼성하고 약간 겹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베테랑 선수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유망주는 유망주대로 뛰고 베테랑은 베테랑대로 뛰니까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평가에서 보면은 그냥 다 따로 놀았대요. 완전 조직력이 개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예시가 없는 게 그냥 수원 삼성이잖아. 그 감독 이름이 야마모토 마사쿤인데요. 이 감독이 하여튼 베테랑보다는 젊은 선수 위주로 기용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세대 교체까지 했지만 노장 선수에 밀려가지고 팀 플레이를 못 갖춰가지고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경질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1년 반이나 했었네. 수원 기준으로는 오래 했네. 그래서 세대 교체에 실패했거든요. 야마모토는. 그래서 감독 부임 후 1시즌 반 만에 팀을 떠났는데 후임으로는 또 누가 왔냐면요. 이때부터 되게 골 때려지는데요. 그 90년대 주빌로 이하타의 핵심 선수로 활동했던 브라질 용병이 있었대요. 수비수로 알고 있는데 아지우성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쎄한 게 뭐냐면은 주빌로 이하타는 리얼 주빌로 이하타를 예, 이때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그래서 근데 아지우성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야마모토 감독하고 그 세대 교체를 하려고 했던 야마모토 감독은 성향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안 되는 약간 늙은 선수들 안 쓰고 젊은 선수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리송한 게 구단에서 원래 세대 교체 염두에 두고 야마모토 감독을 선임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지우성을 감독을 선임했으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저기 세대 교체 그래도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인계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계속 진행하세요. 이거 아니면은 야 이거 세대 교체 해봐야 좆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90년대 같이 뛰었던 선수 하나 불려가지고 감독한다니까 야 이거 리얼 이거 올드보이 정책 이거 제대로 한번 강화해보자 이렇고 한 건지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방패막이 세운 거지 뭐. 네. 근데 아즈우성 감독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 동료들을 그렇게 중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감독도 세대 교체를 진행하다가 결국에 잘리게 됩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일단은 첫 단락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어느 팀하고 좀 비교가 되냐면요. 90년대 황금기 때 주빌로 이하타를 먼저 얘기했지만은 같이 좀 언급돼야 될 팀이 가시마 앤틀러스거든요. 가시마 앤틀러스하고 주빌로 이하타가 90년대 후반에 양분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가시마 앤틀러스도 그 무렵에 같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세대 교체 필요하다. 세대 교체 해야 된다. 이 팀도 주빌로 이하타 같이 선수들이 너무 노쇠했다 했는데 가시마 앤틀러스는 그 세대 교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선수들을 갈아 나갔대요. 이렇게 선수들 차근차근 갈아 나가면서 세대 교체가 완벽히 되면서 이 팀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J리그를 평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주빌로 이하타하고 행보가 90년대는 비슷했지만은 너무 대조적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한 전략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감독이나 선수들보다도 프런트가 그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뭔가 새 푸대에 새로운 수를 갖다가 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을 굽히기 싫은 거야. 왜? 우리는 맞았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 번은 그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맞았다 이게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의기의식 처음에 이거 좆될 뻔했네 이러니까는 정신 차려가지고 야 세대 교체 할 수 있는 애 찾아봐 해서 야마모토를 데려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세대 교체를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아지우송으로 갑시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강행했던 감독들이 되게 단명해버렸거든요. 뭐 주빌로 이하타가 감독 수명이 되게 짧다고는 했지만은 야마모토도 한 시즌 반만 있었고 아지우송도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지우송 잠시만요. 아이씨 파일 빠져가지고. 이름이 되게 조금 프랑스 이름 같다. 그냥 알파벳으로 하면 아딜손인데 아지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세대 교체한 감행했던 감독들이 되게 단명하면서 팀은 서서히 존먹으면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문서만 읽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저렇게 된 걸 봤으니까 느낀 건데 이거는 서서히 존먹어서 무너졌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빌로 이하타의 구단 분위기는 예전 영광 세대들만을 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팬들도 이 분위기를 되게 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되게 과거의 영광에 약간 얽매여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90년대 스타 누가 최고 막 변화는 필요 없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아주성은 방골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2007년 9월부로 1년 남짓한 감독 생활을 하다가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구단과 팬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화합의 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인물이 우치야마 아츠시라는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부터. 기대된다. 우치야마 야츠시가 일단 짧게 그냥 우치야마로 할 건데요. 이하타시의 소속 지방 시즈오카현에서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였대요. 80년대. 그리고 주빌로 이하타는 그 전신 구단이 야마 발동기라는 야마 모토스라는 구단이었거든요. 야, 뭐 또 없냐? 네. 어이, 저 모터 저거 야마모토 아니야, 저거? 네, 유명한 야마에서 있었던 그런데 이하타시가 그냥 야마 도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원이 뭐 삼성시 같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 이게 진짜 야마 그거야? 네, 맞아요. 야마 발동기라고 하네요. 그거, 야, 이거 모터, 이거 야마 모터네, 이거. 예. 이거 맞네, 그거. 그래서 그 우치야마가 80년대부터 90년대, 92년까지로 기억하는데 10년 동안 그 야마하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대표팀으로도 활동하고 되게 뭐 유명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뭐 현역 은퇴하고 한참 있다 2004년도에 주빌로 이와타로 돌아왔는데요. 유소년 감독으로 복귀했고요. 2007년에 앞서 말씀드린 아지우성 감독을 보좌할 코치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지우성 감독 경지로 감독으로 승격을 또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지우성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치야마 감독의 대관식을 이어준 그냥 교두보 역할밖에 안 하고 아니,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모든 네가 그 말하는 그 맥락의 단락 하나하나마다 수원 삼성과 관련된 인물 모두와 다 대입이 되잖아. 주어를 바꾸면 어, 딱이야. 그냥 딱이야. 이거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연대기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게 막 이거는 개런테가 이걸 보고 따라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일맥상통한데? 이게 바로 벤치마킹인가요?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아. 할 게 없어서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우치야마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우치야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즈오카현 연구의 전신구단 출신으로 그 구단과 팬들에게는 되게 근본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연고 출신 레전드이기도 하고 우리 전신구단의 레전드인 완전 근본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기대감도 컸던 것 같아요. 구단에서도 비슷한 커리어를 밟다가 2003년도에 그 주빌로 이와타 감독 1년 동안 한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야나기사타 마사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감독을 했잖아요. 근데 우치야마 감독의 코치로 붙여줬어요. 이 사람을. 야,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참고로 우치야마 감독은 감독 경력 없어요. 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염기훈 옆에다가 차범근을 붙여놓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차범근만큼 커리어는 안 되고 보면은 염기훈 감독에다가 약간 이병근 감독 붙이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 박건아 감독이나. 그럴 수 있겠다. 약간 그거 비슷하고 2003년도 시즌에 컵대회 우승은 했어요. 그러면 이임생 감독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야 되겠지. 이임생 코치로 붙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줬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치야마는 프로팀 감독 경력이 없는 초보 감독이었고요. 이거는 언론에서도 다 얘기했대요. 불안하다고. 초보 감독 어떻게 저렇게 해주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초안 주빌로 이와타는 지금 침체기에 빠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고 구단하고 팬들 노망만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선임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빌로 이와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해 안 가는 선임이었어요. 여기 우치야마는 이런 기대에 되게 충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배경으로 감독이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족을 하고 싶었는지 그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 올드버리 정책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언까지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표방한 감독들에게 밀려난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그 아까 전에 나이는 뒤에 얘기할게요 했던 선수들이 나오는데요. 나카야마 마사시하고 나나미 히로시가 있는데요. 이거 나나미 히로시는 이름 많이 들어봤다. 나나미 히로시도 일본 국대에서 그 미드필더로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좀 날렸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주전 경쟁 보장을 해주고 연장 계약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이 선수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일단은 나카야마 마사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기준으로 40살이었어요. 67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염기훈을 갖다가 선수로 지금 재계약했다라는 말이잖아. 네. 그 나나미 히로시는 그렇다고 젊냐? 5살 어렸어요. 75년생으로 35이었어요. 뭐 따지고 보면은 저기 우리로 치면은 저 그 센터백 외국인 걔 누구냐? 불투이스요? 불투이스를 또 재계약하는 막 그런. 이건 너무하잖아.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당장 은퇴해도 모자라지 않은 선수겠는데 뭐 나카야마 마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축구 쪽으로도 되게 상징적인 선수긴 해요. 이 선수가 98년도 월드컵 때 일본이 처음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첫 득점을 올렸던 선수거든요. 그 자메이카하고 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첫 월드컵 득점을 올려가지고 뭐 되게 상징적인 선수고 주빌로 시즈오카냐에서도 뭐 되게 독보적인 선수고 그랬대요. 뭐 뭐 수원으로 치면 이종성 같은 그런 애야. 여튼 뭐 그런 선수가 가지고 상징성이 있는 거 알겠는데 구단은 침체기에 빠지고 있고 지금 세대 교체도 안 되고 있는데 67년생 공격수를 뭐 주축으로 쓰겠다. 약간 그런 우치야마 감독 구상은 그랬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네. 그래서 당연히 2008년이 열렸고요. 시즌이 잘 흘러갈 리는 없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할 거였고 망한다 다 얘기했고 당연히 그렇게 흘렀는데요. 뭐 몇 년 전에도 불거졌던 체력 문제가 경기력이 그 영향을 엄청 많이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즌 중반에는 완전히 강등권으로 내려가 버렸고 강등이 거의 현실화되자 이 주빌로 이아타 구단은 집단 패닉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치야마 감독을 이렇게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바로 경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방금 뭐 야심차게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수원 삼성 팬 입장으로 이 글을 읽어보면 그 정말 그 지우고 싶은 그 리얼 블루 정책을 끝까지 그냥 고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랄 난 거잖아. 가만 보면은 다른 선택지가 다 있는데도 자꾸 5단만 고르다가 결국에는 나락을 갈 뻔했다는 거잖아요. 이 이게. 주런트 이 새끼들도 그냥 리얼 주빌로 이런 거 한 거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딱인데 나 지금 방금 제일 귀에 꽂힌 단어가 집단 패닉. 네, 집단 패닉에 빠졌다고. 집단 패닉 이거 딱 그거인 것 같아. 이건 제가 뭐 각색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 사이트나 뭐 그 영문 사이트에서 자료 찾았는데 그냥 패닉이라고 써 있었어요. 패닉이다 진짜. 그래서 경질 이유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죠. 근데 경질 이후에 뭘 했냐면요. 또 과거의 영광에만 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임했냐면요. 아까 전 초반에 그 레더나드 출신의 감독이 와가지고 선진축구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한스 머시기. 예, 한스 우프트인데요. 그 아저씨를 그 할아버지를 다시 데려왔어요. 다시? 예, 3개월 동안 소방서 해달라고. 자, 근데 한스 우프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프로필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려고요. 2008년도 기준으로 47년생이었어요. 야,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나 호호 할아버지. 네. 2003년 이후로는 2003년도에 교토상가였나? 거기 감독직 마지막 하고 현역에서 물러났어요. 거의 은퇴하는 상황이고 뭐 프로필 좀 뒤져보니까 약간 그 구단의 고위직 같은 거 그런 거 시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약간 그런 뭐 고문직이라든지. 네, 맞아요. 고문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던 할아버지인데요. 불러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요. 2003년도 끝으로 김호 감독이 물러났어요. 김호 감독은 44년생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이나 2008년도에 대전 시티즌에서 감독 부임했잖아요. 그때도 약간 쇼킹했다고 다들 느꼈는데 그거를 주빌로 이아타는 강등권 앞두고 소방서로 이 할아버지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도 할 줄 아는 게 자기들하고 인맥이 있었던 사람들 불러다 앉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잖아. 우리 그 주소록에 남아있는 사람들. 주소로 연락할 수 있는. 우리 전화 안 씹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악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스 우프트 감독이 나이 많았다고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박장이 떨어진 팀에서 지금 은퇴한 지 한 5년 가까이 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되게 악조건이었는데 그래서 한스 우프트 감독은 한 게 딱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올드보이 정책하면서 67년생 공격수 쓴다고 지랄 육값 떨었던 거를 다 못하게 하고 그냥 체력 되는 애들만 쓰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게 좀 유효했나 봐요. 결국에는 주빌로 이아타는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았는데요. 그 베갈타 센다이하고 붙었는데 2대1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대1로 이긴 것도 20세의 미드필더가 2골 넣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베갈타 센다이 같은 경우에도 네. 요즘에야 조금 J리그 1에 붙어있는 팀이지 엘리베이션 팀이었잖아. 2부 리그에 네. 계속 있다가 그게 강호라고 할 수 없고 2부 리그하고 1부 리그 그 상위권 하위권 왔다 갔다 하는 팀이었고요. 이때 좀 뭐 여기에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재밌게 베갈타 센다이의 그 시절에 나드손이 있었죠. 거기에. 나드손이 거기서 뛰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극적 잔류를 했잖아요. 이러면 정신 차릴 것 같았잖아요. 근데 2009년도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간혹가다 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득점왕 한번 올리고
2010년도엔 리그 컵대회 우승하고 그럭저럭 그냥 남는 것 같아요. 그 조나탄 같은 애들. 뭐 득점왕인데 뭐 일본 선수라는데 그 마에다 료이치인가 하여튼 그 선수인데요. 뭐 그 선수가 뭐 되게 웃긴 게 이 선수는 일부러 안 쓰긴 했는데 마에다 료이치가 득점했는데 나이가 81년생으로 31살인가 그때 했대요. 근데 웃긴 게 주빌로 이아타에서는 유망주라고 했대요. 유망주란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망주라기보다는 되게 그 젊은 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젊은 피가 드디어 나타나서 뭘 해결해줬다 말까. 이게 난 이 구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병준 데리고 와놓고서 드디어 능력 있는 공격수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극적 잔류하고 리그컵 우승까지 하면서 되게 뭐 살아남고 정신 차린 것 같았지만은 그건 아니었고요. 그때 뭐 그 무렵에 그 시즈오카현의 그 유소년들 좀 협약한 게 좀 잘 터져가지고 반짝 올랐던 기간이 있었대요. 뭐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존은 똑같아가지고 그 시즈오카현 감독들 단기간으로 돌려막고 막 그러다가 2013년도에 결국에는 강등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극적 잔류를 했지만은 변함없이 시즈오카현 출신이거나 구단 레전드 출신 인물 감독만 선임하고 그 인물들이 뭐 제대로 된 활약 없이 단기간에 감독만 교체했는데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나아질 게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서서히 그 잡아먹었다고 했잖아요. 잠식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2013년도에 터져야 될 게 그때서야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운 좋게 강등 안 당하고 있었던 거네. 네, 운 좋게 강등 안 당하고 리그컵 우승하면서 그 간간히 살아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막 누구 득점하면서 내년에 좀 기대해볼까 하면 또 그건 내년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주빌로 이아타가 이 강등 당하기 직전까지 많이 들었던 그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몰락한 명가고 구단하고 팬들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걸 몰락한 명가라는 이름을. 우리하고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네. 우리는 구단만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팬들은 몰락한 걸 인정하고 있잖아. 뭐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등 시즌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4년도에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할 것 같았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충격 강등당한 시즌에서 다른 팀들, 제가 조사한 팀들 보니까 내부에 있었던 문제를 단기간에 생겼던 문제 때문에 강등당한 팀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거나 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정의 의지에서 좀 잔류한 베테랑들을 대거 정리하거나 젊은 선수들을 그 좀 외면받았던 선수들 기용해서 한 시즌 만에 그게 터져가지고 1년 만에 강등당하고 1년 만에 승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주빌로 이아타는 타성에 젖어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감독 선임 면에서는 변화를 준 척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오이타 트리니타에서 감독 생활 짧게 했던 브라질 출신 샴스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2부 리그 첫 감독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되게 변화한 척을 했지만은 이 감독도 거의 7, 8개월 만에 잘리게 되는데요. 그 명목상의 이유는 성적 부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구단에 있는 관계자나 원래 있었던 선수하고 사이가 너무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경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결국에는 리얼 주빌로가 아니니까는 네.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리얼 주빌로에 흡수할 사람이면 남는 거고 아니면은 내쳐지는 약간 그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감독을 경질하고 주빌로 이아타는 그 변한 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변한 척이라고 한 게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데요. 9월에 감독 교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사람이 다시 감독으로 옵니다. 또? 네. 올드보이 정책에 해당되는 레전드 미드필더라고 했잖아요. 나나미 히로시가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나미 히로시는 2008년도에 극적인 잔류를 하면서 바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코치 생활을 하지 않고요. 일본 방송에서 축구 해설가로다가 활동을 했어요. 해설가로다 활동하고 뭐 이렇다면 뭐 감독 준비는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코치를 안 해가지고 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경력 없는 레전드 출신 감독을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주빌로 이아타는. 그래서 이 강등 첫 시즌에 그 성적의 그 흐름은 보지 않았지만 결과론 쪽은 그 4위를 해가지고 승격은 못했어요. 첫 시즌 승격 무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2015년에는 나나민 히로시가 그래도 인맥이 넓다고 하더라고요. 인맥이 넓어가지고 시즈오카 현 출신의 베테랑 선수들 다 끌어모았대요. 거기에다가 뭐 인맥이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를 하나 영입을 했대요. 또 올드보이 정책이야? 그러면 또? 뭐 그렇다고 해야 되죠. 이름 잘 갖다 붙였다. 네. 이 제이 보스로이드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대박이 터졌는데 이 선수가 잉글랜드 지금 뭐 들어보신 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고 저도 생소했는데요. 2010년도인가 그때 잠깐 국가대표 뽑혔던 선수인데요. QPR에서 뭐 그때 뭐 잘 뛰었던 선수라고 뭐 그렇게 소문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뭐 익숙한 선수도 아니더라고요. 그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그 선수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2015년도에는 결국엔 승격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그 승격한 거예요? 2년 만에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했지만은 네. 결국에 팀 운영 기조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6년에 J리그로 복귀했잖아요. J리그 1으로.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또 강등을 당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나나미 히로시가 계속 감독했는데요. 2019년도에 그 시즌 중반까지 하다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 당했는데 그 기조가 안 바뀌니까 팀이 그렇게 다시 치고 나갈 수가 없겠죠. 기조가 안 바뀌면 결국엔 도루묵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등과 승격을 되게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주빌로 이아타를 최근에 찾아보신 분들 보면은 1, 2년 단위로 승격했다, 강등당했다 계속 이러다가 2024년도에 다시 재승격을 했다고 하네요. 24년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뭐 나중에 큐 하는 거 끝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일단 다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 구단은 원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끝내지 못했던 게 이 개소름 돋는 어떤 모팀, 그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모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고 완전 똑같다고 하진 못하지만 흡사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원인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이거는 일본 웹에다가 조금 찾아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추려봐서 보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게 구단 운영진의 오만함과 나태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태된 팀이라고 하고 이게 90년대 주빌로 이아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진 구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축구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장점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팀이었고 그렇게 해서 9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과까지 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에서 90년대 성공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 구단들이 주빌로 이아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교체하라고 했을 때 알아서 세대 교체하면서 그냥 그 강팀으로 남을렀고 그 이후에 치고 올라온 팀들은 그 주빌로 이아타를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입하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서 다 따라잡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팀은 과거의 성공에 되게 집착을 하고 그것만이 약간 정답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그 영광의 시절 인물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벗어나지를 못하고 되게 근본만 약간 찾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세극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큐가 쭉 이제 자료를 조사한 거를 읽어보니까 아마 들으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수원 삼성과 닮아 있고. 진짜.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그 현실 감각이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번외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시즈오카현이 되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시즈오카현이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 예전부터 되게 축구 도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즈오카현 출신에 있는 학원 축구가 되게 강세였고 거기서 배출한 국가대표 선수도 많고 프로 진출한 선수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시즈오카현 연고의 구단들은 시즈오카현 출신의 인물들을 이렇게 선임하는데 당연히 그걸 당연하다고 약간 여기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고 하네요. 좀 폐쇄적인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주빌로 이아타를 거친 선수나 감독은 대부분 시즈오카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전드로 언급된 선수 있잖아요. 나카야마 마사시 그 구파 월드컵 때 득점했다는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는 주빌로 이아타에서 19시즌을 뛰었고요. 그 은퇴하기 직전에 사포로에서 잠깐 뛰었는데요. 그 한 시즌 뛰고 바로 은퇴했고요.
이후 잠깐 그 미우라인가 그 계속 맨날 은퇴하라고 하시는 분. 미우라 가즈요시. 미우라하고 약간 경쟁 구도였대요. 그 나이 먹어서 음. 축구하는 그 2015년에 그래서 은퇴 번복하고 하부리그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복귀했던 팀도 시즈오카현에 있는 3부리그 팀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은퇴한 뒤에도 주빌루 위아트에서 코치하고 그 복귀했던 팀에서 다시 코치한다, 다시 감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선수도 시즈오카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경영이 되게 몰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지역 연구 라이벌 팀이 하나 있거든요. 시미즈 에스펄스라고. 예, 그 팀도 그 뭐 우승을 많이 하거나 그런 팀은 아니지만은 2010년대부터 중하위권은 내려왔고요. 이 팀도 약간 시즈오카현에 약간 목매는 경향이 있는데 2015년에 강등당하고 똑같이 주빌루 유아타하고 똑같이 1부 리그, 2부 리그 왔다 갔다 하는 팀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시즈오카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뭐 조재진도 뛰었고 가깝게는 뭐 정대사도 뛰었고 네. 뭐 그런 팀이고, 일단은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소름 끼치게 지금 수원 삼성 탐과 똑같다. 오히려 수원 삼성이 지금 저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이제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통점은 이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프런트의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일어난 필연이라고 하죠. 난 이제 뭐 참사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망하는 팀의 모든 조건, 그게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일 화나는 게 구단이나 선수들이 운이 없어서 강등당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하다니까요.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로센이라는 전투기, 너무나 되게 뭐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이제 제로센이라는 유명한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그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를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한 거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강력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미국에서도 또 개량된 다른 전투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처져서 이제 무겁고 많이 못 나는 그런 전투기가 돼버렸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은 자기네들이 이걸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해서 개량을 하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공중전에서도 다 잡히고 그 공중 지배권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몰락하고 패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어진 거잖아. 지금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야. 90년대 초반에 처음에 팀을 만들면서 모기업에서의 막강한 자원, 그 다음에 감독, 능력 있는 감독, 그 다음에 그 막강한 자본 요구를 바탕으로 한 선수들, 그때는 그 정책이 옳았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너네들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 시스템, 그러니까 훈련 시스템부터 유스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시대에 지나면서 지금은 광주보다도 못하고 전남보다도 못하고 대전한테는 아예 따이고 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는, 지금은 저 뭐 위에 있는 형님뻘인 FC 서울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엄두도 못 보는 일부 리그에 있는 팀들, 우리보다 늦게 창단한 그런 팀들, 그때 당시 우리를 우러보던 팀들은 이미 다 모든 자기네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량하고 선진화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때 만들어 놓았던 게 너무 완벽하다고 게런트 스스로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오버랩이 되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23시즌에 개막전이 광주하고 했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아. 전광판에 그 노래 나올 때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화면 있잖아요. 네. 화면에 전체가 그 90년대 뛰었던 선수, 감독, 그냥 뭐 차범근 감독도 있고 영기훈도 있었지만은 다 그 화면으로 구성해 놓은 거 보니까 이 팀은 진짜 과거에서 못 태어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좋게 포장해준 거예요, 다들. 뒷방 늙은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팀이 잘 나갔으면 그런 사소한 화면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팀이 옛날에 과거를 잊지 않고 근본을 찾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팀이 망하고 거의 그냥 다 불타고 있는 와중에 과거 그 영광만 이렇게 계속 뭐 만들고 추억만 되새김질하니까는 되게 추해 보이더라고, 약간. 이게 과거가 빛나 보이려면 현재도 그의 버금가게 뭔가 궤도에 올라 있어야 과거가 더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랑 지금 현재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만 추억하고 우리는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잘할 거야라는 그런 오만함이 추해 보일 뿐더러 이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말로 막 수원역 가면은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노숙자들 가면 다 사장님이라고. 맞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현실을 예, 인정하지 않는 거지. 예. 현실 부정. 지금 약간 현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팬들은 지금 사실 현실 자각하고 이제 그래도 울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발이 다 탔으니까 치료를 하던 뭐 목발을 짚던 아니면은 뭐 인공 발을 달던 뭐를 하자는 지금 뉘앙스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방송도 하고 질타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개런티의 모새끼가 뭐 팬들이 지나치게 옛날에 젖어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씨부렸던 그 새끼 진짜 젖어 있는 건 우리가 야, 아니고 아이, 너야. 그 새끼는 그 새끼야. 그 새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단 자체가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는 그 말 한 것 같고 아까 뭐 큐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기의 가장 약점인 부분을 드러내서 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 그 꼴인 것 같고 너 새끼들은 결국에는 안 변했잖아요. 안 바뀔 거고 안 변했고 지금 선수단도 그대로고 나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돼 보충된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보충된다고 한들 어디서 씨발 굴러먹다가 온 새끼인지 뭐 그런 것들이나 좀 데리고 오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원 삼성 선수단들 살생부에 안 적혀서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너 새끼들도 선수단도 똑같은 새끼들이고 씨발 버러지 새끼들 너네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개런트나 선수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새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사람이라는 존칭을 붙이고 싶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그 큐가 오늘 조사한 이야기가 왜 주빌로 이와타를 첫 바다로 내세우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망하는 팀의 전형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꼭 답습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집을 부리는 팀은 결국에는 강등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수원 삼성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강등된 팀도 그 강등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수원 삼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뭐 제주도 그랬죠.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 돈 갖다 때려 붓고 그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선수들을 다 앉혀놨는데도 강등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물론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기조를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게 잘못된 거임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특히나 이 개런트 놈들은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쇄신을 보여주지 않고 뭉개고 앉아있는 모습. 정말 역겹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뭉개고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물쩍 저기 해외 전지훈련 간다니까? 어물쩍 갔다가 그럼 어물쩍 돌아와가지고 어물쩍 시즌 시작한다니까? 그러다가 어물쩍 이제 저기 뭐 첫 경기 저기 뭐 전남이나 뭐 충남 아산 상대로 김포 상대로 만나가지고 그냥 한 3대0 패배. 그러고 나서 SNS에 다음 경기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러고 있다니까? 이제는 인스타그램 없앨걸요 조만간? 그럴 수도 있어. 나 좀 무서운 게 원래부터 감독이나 코치의 영향 없이 아무런 영향 없이 그 몇몇의 힘 있는 프런트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고 느껴져. 왜냐하면 지금 누가 감독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말로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었다라면 내가 감독해도 꼴등인 거는 마찬가지고 내가 플레이해서 내가 필드에서 내가 뛰어도 꼴등인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팀을 구성을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뭐 전지훈련을 가고 뭔가 계획 있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생각해보세요. 23 시즌 시작하기 전에 걔네들의 목표가 대전제하에 수원 삼성은 강등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팀 해체가 목표다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23 시즌을 딱 바라보면
그렇잖아. 23시 어차피 강등될 건데 뭐하러 투자해? 어차피 강등될 건데 뭐하러 좋은 선수 사와? 어차피 강등될 건데 우리가 좋은 감독 왜 데리고 있어? 어차피 강등될 건데 염기훈 감독을 앉혀놓고 그냥 뻗대면 돼.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그게 아니라면은 정면 돌파해야죠. 가만히 있는 게 더 수상한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 뭉개고 앉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전제를 세우고 이 팀을 운영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빚고 와서 그걸 딱 대입시켜놓고 딱 바라보면은 다 맞다니까 그게. 맞아. 아니 어차피 버릴 거 뭐하러 그거를 닦고 앉아 있어. 야 그 버릴 거야 포장하지 마. 이거잖아. 그리고 더 웃긴 게 보면은 팬들 거의 공통된 의견이 강등 당하고 나서 팀 빨랑 재정비해가지고 빨랑 올라오는 거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간혹 가다 보면 되게 과욕인 것처럼 되게 가스라이팅 한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즌에도 야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강등되고 멋지게 한번 뜯어 고쳐서 올라오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쇄신하고 뜯어 고쳐서 올라오자라는 그 전제하에 야 이쯤 되면은 강등이라도 그냥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근데 솔직히 나는 이번에 강등돼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많은 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답답해하고 더 화를 내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 철밥통들은 우리가 이제 욕하는 거 하도 익숙해가지고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고 그럴 양반들이기 때문에 정말 딱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우리가 욕할게요. 그리고 나도 정말 여기 이 팬질하면서 진짜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도 구단의 일원이 그 운영하는 사람들 일원이 아니고 그냥 팬일 뿐이잖아요. 소비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구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왜 우리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시즌 뭐 시즌 패스라든지 시즌권이라든지 구매 안 할 거고. 걔네 직장 생활에서 애로점을 왜 팬들이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지가 정말 의문이고 팬들은 그냥 즐기고 소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구단 프런트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꿰고 있어야 되고 왜 모기업이 지원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걸 왜 자기네들 직장 생활을 여기까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고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수년 동안 뭐 운영비가 뭐 많이 들어가는 애 뭐 어디가 뭐 땅값이 비싸서 뭐 경기장 임대료가 비싸니 뭐니 그 수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못 고치는 거면 그냥 니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야. 씨발 그거를 뭐 싸잡아가지고 계속 하고 앉아 있어. 그건 나 능력 없어 티내는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요런 류의 이야기를 아마 특집으로 시리즈로 한 서너 회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사한 것 중에서 주빌로 이야타가 제일 길어요. 좀 그렇긴 한데 아마 뭐 다음에는 한 뭐 2개 팀, 1개 팀 정도 이렇게 엮여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좀 수원 삼성에 큰 변화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뭐 짜잘하게 뭐 선수 영입이 됐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야 뭐 신문기사 나 찾아보면은 다 이미 나와 있고 우리보다 더 빨리 알 테고 그 선수들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간 선수는 나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고 들어온 선수들은 수원 삼성이 돈이 없거나 실력이 안 돼서 들어온 선수들인 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선수들 소문나면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잘할까봐 터질까봐 무섭다고. 있을 때 잘하던가. 아니면 그 선수들이 거기 나가서 터진 거면은 야 수원 삼성이 워낙 팀이 그지 같아가지고 쟤네들이 전술이 안 좋아가지고 못했다가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직무유기한 거예요. 수원 삼성에서. 태업했다는 것밖에 태업한 안 것밖에 되고. 안 돼요. 여기에서는 수원 삼성에서는 20분 뛰면 못 뛰는 척 했는데 다른 팀 가서는 90분 쌩쌩하게 뛴다고 하면은 그거는 걔가 잘못된 거예요. 뭐 특히나 이런 류의 인터뷰 있잖아. 뭐 어느 팀으로 이번에 이적해서 어느 감독 밑에 있으니까는 뭐 디테일하게 뭐 가르쳐주고 뭐 좋다. 그거 그냥 그 선수가 그냥 수원 삼성에서 태업한 거예요. 말이나 좋게 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럼 있을 때 잘하던가 병신 같은 새끼는. 뭐 어쨌든 요런 이야기가 앞으로 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일단 1월달 내에는 요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갈 테니까는요.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랑 함께 좀 팍 짰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자료조사하고 막 하니까는 재밌네요. 일단은 오늘은 뭐 요걸로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적어도 1월달 안에는 좀 비정기적으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